너무 심할 차리지? 246번 쪽을 볼 건데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순열이 돼. 이런 식으로. 이형 뭐네요? 이거 그만 안 했나? 헐.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진 급수. 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주어지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할 때는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SN 하고.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뭔가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그냥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뭐 구해내래. 자, 알파 N, 베타 N. 그러면 두근의 곱이잖아, 그지? 그럼 두근의 곱이면 A분의 C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면서 N 플러스 2 되고 마이너스 1. 얘가 알파 N, 베타 N에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씩 같이 적자. 자, 그러면 요때 뭐 똑같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분의 분자. 그러면 요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자, 얘가 이제 일반항이죠. 그러면 n번째까지 갔을 때 2차이 나는데 개수가 1이다. 그러면 두 개씩이죠. 여기다가 1, 2 집어넣은 거. 1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다가 n-1하고 n 집어넣은 거. 만 남는 건데 리미트 씌우면 뒤쪽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거, 2분의 1 집어넣은 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뭐 두근의 합도 나올 거고, 뭐 두근의 차도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근의 차. 공식 알고 있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게 저기 245번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2차 항의 개수가 A고,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일 때 두근의 차 공식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물론 다른 걸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듯이 246번과 같이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는 이 값은 더해지고 빼지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딱 봐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0이 되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네? 그러면 뒤에 거는 다 0이고 그럼 1밖에 안 남는데 당연히 1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는 우리가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을 해서 리미트를 씌울 건데 짝수 번째까지의 항을 합한 거랑 그래서 SAEN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까지 합한 거 SAEN-1 이렇게 구분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각각을 리미트 씌웠을 때 같은 값으로 만약에 수렴하면 얘는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가 리미트 씌웠을 때 값 자체가 달라버리면 그거는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할게. 자, 그러면 홀수 번째 항까지 합하겠대. 그럼 다 끊어보자. 여기까지 항을 합하면 1,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합해도 1, 다섯 번째까지 합해도 1,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합해도 1이지. 그러면 얘는 S의 En-1은 어떻게 하든 무조건 1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짝수 번째 SEN 이거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 홀수 번째는 무조건 어떤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홀수 번째 한까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씩 묶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항, 여기를 두 번째 항, 여기를 세 번째 항, 여기를 네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쭉쭉쭉 가서 여기에 A의 2n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먼저 찾아줘야 돼. 자, 일단 요거 적어볼까? A n번째라고? 그냥 n번째? n번째라서 n번째. 두 개씩 묶었으니까 총 2n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 n번째는 잘 보면 얘를 1분의 1로 판단한다면 잘 봐. 요거는 앞에 있는 이 숫자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죠. 그럼 여기는 2n-1. 그 다음에 뒤의 숫자는 3부터 시작하는 홀수죠. 그러면 등차수의 일반항을 써도 되지만 그냥 2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의 분자는 이상한데?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그런데 얘는 하나 잡은 게 아닌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2 이상일 때는 n-1이 되는데 저 첫 번째 항은 그게 안 돼. 일단 냅둬보자. 두 번째는 항의 숫자하고 똑같죠. 뒤에 거는 n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n번째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항을. 자, 그러면 이거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처럼 똑같이 소거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까지 소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것은 1이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 남았는데 여기가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이다. 그래서 2n번째까지의 항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남겠네. 자, 그러면 일단 s의 2n-1과 s의 2n을 구했다. 그럼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는 n이 없으니까 그냥 1로 수렴해. 그런데 여기다가 씌우면 어떻게 됐니? 1-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네? 일단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뭐냐면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과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은 이게 나오긴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수열 자체는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다르죠?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수열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짝수 번째가 조금 까다롭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 쉽지 않은 거야. 애들 맨 처음 할 때 진짜 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차이를 한번 보자. 자, 이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볼게. 기역과 니은의 차이. 기역과 니은의 차이는 괄호가 있고와 없고잖아, 그지? 그러면 괄호가 없는 것은 조금 전처럼 기역 같은 경우도 s의 2n-1, 그 다음에 s의 2n을 구해가지고 리미트를 씌워야 돼. 자, 괄호가 없는 거 일단 홀수 번째 항까지 합 1, 1 계속 1이죠? 그래서 얘는 1. 그런데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두 개씩 묶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론 n번째 항을 세워야 되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해보면 두 개씩 묶으면 어떻게 되니? 0이 돼버리죠? 날라가죠? 그럼 얘는 0이야. 그럼 n이 없기 때문에 리미트를 씌워봤자 얘는 같지 않죠?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야. 괄호가 없는 경우, 대부분 괄호가 없는 게 많이 나와. 근데 괄호가 있는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얘끼리 괄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 얘끼리 먼저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끼리 계산하면 0이네. 얘끼리 계산하면 0이고 다 계속 이렇게 괄호가 올 거니까 계속 0만 추가되는 거네. 그래서 저 뒤에는 어떻게 합하든 무조건 0이 되니까 얘는 1로 수렴하는 거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편하고 괄호가 없으면 불편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 번 더 갈게. 연습 삼아. s의 2n-1.
자, 홀수 번째 항까지 합하면 홀수 번째는 가장 쉽다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1. 그러면 S의 2n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오? 두 개씩 짝지으시오. 얘가 A의 1, 얘가 A의 2. 쭉쭉쭉 가서 여기가 A의 n, n번째 항. 여기는 또 1분의 1이죠? 그러면 앞에 거는 2n-1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는 또 3부터 시작하는 홀수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두 개씩 묶어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무조건 여기까지 구해놓고 나서 얘를 일단 s에 2n-1까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얘도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것 얘하고 얘만 남는 거야. 그럼 얘는 1-2n 플러스 1분의 1이 남네. 여기다가 둘 다 같이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 돼버리죠? 얘 같지 않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수렴한다 라고 되는 거죠. 아니네. 헐. 얘 1차고 얘 0으로 날아가잖아. 그죠? 1 되네? 그러면 같으니까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부호가 반복되는 것들의 합 구하는 방법 조금 잘 기억을 해두자. 어려운 유형이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급수와 일반항 사이. 급수는 시그마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 일반항 리미트 an.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를 찾으시오라고 이렇게 나왔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급수가 수렴하면 이 일반항을 가져와서 거기다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무조건 0이 된다. 요거 내용. 뭐 이거 증명하는 것들 밑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이명제의 대우. 이제 이거를 좀 많이 판단해서 우리는 시그마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sn 구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찾아낸다. 만약에 일단 얘를 구해야 되는 건데 리미트를 먼저 씌워봤대. 일반항에다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을 해버리면 그거는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얘는 그냥 무조건 발산 이렇게 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하지 않고 급수가 발산하는지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원래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된대. 그런데 이 일반항을 가져와서 리미트를 씌워봤더니 2로 수렴했네? 0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발산하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하다가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급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가져와서 리미트를 먼저 씌워봤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리화 시켜가지고 리미트 했더니 1 플러스 1분의 2 그래서 1로 수렴했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네? 그러면 조사하지 말자. 얘는 그냥 발산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무조건 하지 말고 리미트 A를 먼저 해보고 조사를 합시다. 라고 됐다. 자, 49번 가볼게. 는영이면 수렴한다? 이거는 그 명제에 대한 역이죠, 역. 바꾼 거, 가정결론.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레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 일반항에 대해서 리미트를 씌웠을 때 전부 다 는영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씌우면 2분의 1이니까 얘 발레로 적당하지 않죠? 리미트 씌우면 2분의 1차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네? 얘도 0으로 가네? 그죠? 자, 그러면 0으로 가는데 뭘로? 수렴하지 않는 거를 찾아야 되겠네, 그치? 자, 부분분수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100% 무조건 수렴하는 거잖아, 부분분수는, 그치? 그러면 얘는 발레로 적당하지 않죠? 자, 그럼 는 0으로 갔지만 수렴하지 않는 걸로 찾아야 되니까 얘는 유리화를 시켜보자. 합차를 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분모가 1 되는 경우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를 분자에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 얘가 일단 an을 구한 거야. 그러면 sn을 구한대 n번째 항까지 요 안의 값이 1 차이 나는데 개수가 1이니까 sn은 1 집어넣은 거 n 집어넣은 거만 남겠네.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네.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워봤더니 마이너스 1 고작. 그런데 얘는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돼서 발산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거짓입을 보이는데 발레로 적당한 것은 니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한 가지 베이직을 더 하고 가자. 자,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사용될지 안 될지 몰라도 같은 시그마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갈 건데 같은 시그마가 아니죠?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그 일반항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는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리미트 an은 뭐가 될 것이다? 2로 수렴한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결국 7로 수렴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조금 복잡하다. 다 똑같은 건데 지금? 257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두 수열을 봤을 때 둘 중에 당연히 오른쪽 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쪽. 이 일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했네.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하면은 얘는 0이 된다. 그러면 리미트 bn은 뭐가 될 것이다?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bn은 3으로 수렴할 것이다. 두 번째, 얘도 5로 수렴했네. 그러면 이 일반항에다가 또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도 0이 돼야 되겠네. 그런데 bn 자체가 3으로 수렴한다 했죠. 그러면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할 때 an 자체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결국 9로 수렴하겠네. 별다른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0번 가볼까? 마지막 문제 하나 가자. 자, 수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급수가 수렴할 때 똑같이 가면 되죠? 요 일반항에 대해서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0이 되려면 an 자체는 어떤 거여야 될까? 지금 2차분의 2차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an 자체가 대략적으로 어떤 걸로 나와야 되겠니? an 자체가 n제곱 이런 걸로 나와야 된다는 걸로 예상할 수 있겠네. 1차는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무조건 0으로 가죠. 이렇게 유추해서 하는 방법. 그럼 여기다가도 n제곱 여기다가도 n제곱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n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자,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s에 수렴하면 얘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고, 그러면 sn이 어떤 s로 수렴한다? 그럼 이 전체 급수는 s에 수렴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an을 구하고 그 다음에 sn을 구하고 s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알면 그게 결국 급수에 수렴하는 값이잖아, 그치? 그냥 말을 조금 더 그냥 길게 해놨다 밖에 없어. 그리고 한 번 더 수렴하면 an은 는영이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성립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자, 봅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거야. 자, 급수가 수렴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반항에 대해서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0이 된다. 그치? 자, 그런데 요 표현 자체는 또 다른 게 뭐냐면 sn에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그거는 5로 수렴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sn이 보이면 5를 집어넣고 당연히 s의 n-1도 5가 되겠죠? 그런데 an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2, 6 되겠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으로 출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오는 배시야 어마무시하네. 유형 13 가볼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다. 똑같은 말을 약간 또 더 길게 설명을 해놓네. 수렴하면 an은 는영이고, 그걸 아까 전에 저 앞쪽에 증명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것밖에 없다? 다른 건 없어? 이런 것들. 자, 급수가 수렴했네.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4-n분의 a의 n, 얘는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의 n이 나오면 얘는 4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물론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얘를 꼴을 만들어서 얘가 4로 수렴한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4로 수렴하려면 an의 어떤 형태는 4n 어떤 상수로 나와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냥 4n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정석으로 한번 갈게. 아까 전에 편법을 했으니까. 그러면 n분의 an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항에 n을 나눕니다. 그러면 4n분의 a의 n, 3n분의 a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5.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겠죠? 그러면 얘는 4로 수렴한대. 얘는 0으로 수렴한대. 계산만 하면 되죠? 16 마이너스 4니까 12. 그 다음에 12 플러스 6이니까 18. 그래서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67번 가볼게. 가운데 걸로 가버리? 아니, 나왔던 거잖아. 밑에 거?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거? 다 비슷한데? 그냥 그래 가보자. 자, 그 다음에 269번 한 줄당 하나씩 갈게. 자, 얘도 3이라는 수열로 수렴했네. 그러면 첫 번째 줄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울 때
2-4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 됐죠? 일단 얘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봅시다. 그러면 얘 자체가 지금 어디에 수렴하는 거니? 2로 수렴해야 되겠네, 그치? 그래야 0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자체가 2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AN의 꼴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AN은 대략적으로 어떤 꼴이어야 된다? 4의 n제곱분의 2라는 꼴로 들어가면은 2로 수렴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자, 첫 번째 분모에다가 집어넣을게. 얘는 4의 n제곱분의 4 플러스 5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맞죠? 4의 n제곱분의 2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4가 되겠죠? 맞나? 그러면 4n제곱 5n제곱 곱하면은 값이 이상한데? 다 0으로 날아가는 건데?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리미트 씌우면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4분의 6 해서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5를 고쳐놓고 되는 겁니다. 편법으로 한 번, 정석으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갈게. 어떤 방법이 자기가 편한지 가보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수렴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웠을 때 2a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나왔네, 그치?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죠? 리미트 an을 만나면 얘는 r이 되겠대? 그럼 여기다가 r을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게 는영으로 되는 것이니까 r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아,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큰 거야, 그치? 1보다 크면 1보다 클 때 리미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의 비. 결국 얘가 수렴하는 값은 뭐가 될 것이다? r 제곱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4분의 9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 274번. 우리가 an의 제곱, 그 다음에 4bn의 제곱의 값을 어떻게 구하시오라고 만들었네. 일단 구할 수 있는 걸로 가볼게. 첫 번째,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울 때 a의 n 마이너스 2bn 자체는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그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an, bn에다가 리미트 씌운 값은 왼쪽 편은 3, 오른쪽 편도 3,
그래서 이 값도 3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곱셈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저식 자체는 a의 n 마이너스 2bn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사라져야 되지? 플러스 4a의 n bn 요 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자. 그러면 얘는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없어.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1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왜 계속 전화 오지? 잠깐만. 잘 봐. 자, 276번으로 가볼게. 뭐 이 내용들 아까 전에 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유형에 나와 있죠, 그대로. 자, 이제 조금 다른 유형에 나와 있네. 얘가 첫 번째 양, 얘가 두 번째 양, 얘가 n번째 양이다. 그래서 계속 더해 나가래. 그런데 그렇게 더했을 때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복잡한 a의 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 플러스 2 가서 2n 이거의 값이 수렴한다라는 뜻이죠.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적었다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수열 자체에 대해서 뭘 씌우면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워주면 0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건데 얘는 a의 n 마이너스 얘가 얼마로 수렴하는 값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값을 빼야지 0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4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2로 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쭉 해서 여기가 n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린 저번에 했죠? 짝수의 합은 n번째 항까지의 짝수의 합은 sn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짝수야. 일반항이 2n일 때 sn은 3개 있잖아. 1부터 시작. 어? n제곱 플러스 n. 우와, 그렇지. n제곱 플러스 n. 뭐 여기를 뭘 해놓고 당연히 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값 자체가 4로 수렴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이 an 자체도 4로 수렴해야지만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가 없는데 4분의 1로 수렴했으니까 4분의 1로 수렴해야 되겠네, 그죠? (78번) 한번 풀어볼까? 너희는 거기에 마이너스로 나와있네? 내 책은 이거 플러스로 나와있어. 생뚱먹기 씨. 마이너스인데. 재석이 답이 뭐가 나왔니? 1번. 유진이도 1번 나오니?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수렴하는 거 내용을 좀 보고 가볼까? 볼 게 있는지? 볼 게 없죠? 다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한 거는 이거야.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지 않고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다. 뭐라고?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씌웠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할 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마지막 거 하나로 가자. 4개짜리 있는 거. 283번으로 갈게요. 자, 283번을 오면 일단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보자. 얘는 잘 모르겠다. 는영되네? 는영되네? 0이 돼버리니까 안 되네? 그런데 리을은 어떻게 되는 거니? 1로 수렴하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발산하는 게 아니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실한 건 뭡니까? 부분분수 형태로 나오는 것은 100%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분분수처럼 나와 있는 무슨 식? 무리식은 발산한다를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전에 이거 했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 유리화시키면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4. 얘가 일반항,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여기다 n 집어넣은 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무한대로 되니까 얘는 발산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분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무리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얘는 2개씩 묶어놨잖아. 그치? 그러면 2개씩 묶어놨다는 것은 우리는 S의 2n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1. 그래서 얘를 첫 번째야. 얘를 두 번째야. 얘를 세 번째야. 쭉 갔을 때 n번째 항까지 더하면 S의 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성립을 해주는 거죠. 자, 분모는 1, 2, 3 계속 증가하네. 그래서 n. 근데 두 번째 분모는 얘보다 하나 더 크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도 하나 더 크죠. n 플러스 1. 얘는 2개 더 크네.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합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날라가죠. 그럼 남는 건 2가 남았고 얘가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리미트 씌우면 2-1 결국 1로 수렴하네. 짝수 번째만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거의 다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수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리미트에 이어서 유형 16은 급수에 대한 그 진입 판정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이따가 쉬었다가 요거 하나 하고 3단원을 마무리를 짓게. 시작합시다. 자, 진입 판정하는 문제를 가볼게. 어렵다. 이 모든 걸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기억 같은 경우는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는영으로 가는 건 맞다, 그치? 근데 는영이 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것은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던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소수령에서 그 발레를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AN 자체가 n분의 1인 거 리미트 씌우면 0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2개씩 묶고 4개씩 묶고 8개씩 묶고 했을 때 전부 다 2분의 1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는영으로 가지만 수렴하지 않는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건 대체적으로 이런 거 하나 있죠. 부분분수 형태지만 무리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발레로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 얘가 모두 수렴하면.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할 때 그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씌웠을 때 는영으로 가는 것을 활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은 급수가 나와 있으니까 리미트라는 것은 활용을 할 필요가 없어.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베타로 수렴한대.
그러면 시그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렴할 때는 찌를 수 있죠.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나왔는데 이번엔 리미트가 나왔네. 그럼 디귿에서는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an, bn 여기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웠을 때 얘는 0이 되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두 개를 곱한 거는 0으로 수렴하는데 an 자체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은 bn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발레를 들어서 보였죠. 자, an 자체, bn 자체 가장 많은 발레가 이런 거죠. 얘가 10, 10 이렇게 나가고 얘가 01, 01 이렇게 나간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0000이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하네. 그 다음에 an 자체는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bn도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발레를 들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288번 자, 288번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급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둘 다 활용하는 유형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288번 곱한 게 발산하면 얘가 발산하거나 얘가 발산한다? 항상 참일까? 이 명제가 참인지 확실하게 밝힐 수 없을 때 우리는 명제에서 썼던 게 뭐니? 대우라는 것을 한번 썼죠? 자,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야. 결론을 부정할게. 리미트 a의 n 수렴. 그 다음 2고 리미트 bn 수렴 하면 리미트 an 곱하기 bn 수렴. 얘는 참이잖아, 그치?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 수렴했으니까 곱하기도 지을 수 있네.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발레를 보이거나 어떤 걸 보이는 것이지만 참이 되는 경우는 증명을 해줘야 돼. 됐습니까? 이건 적어놔야 돼. 이건 진짜 많이 어려울 거야. 요 문제까지 하고 3단원을 끝낼 건데 나중에 학기 중 가서도 이거를 쭉 모든 문제를 발레를 다 들어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급수 an 곱하기 bn 급수가 발산한다. 그러면 얘 두 개 둘 중에 하나는 발산한다?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an 자체가 an 곱하기 bn 얘가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n 얘 두 개 곱하면 n제곱분의 n제곱 리미트 씌우면 여기다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1 되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이 급수는 발산하는 게 맞죠? 괜찮지? 그런데 an에다가 리미트를 씌우거나 bn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둘 다 1로 수렴하는 경우도 생기네. 그래서 이게 발레. 적읍시다.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어떤 두 수열을 곱했을 때 수렴하면, 곱했을 때 급수를 씌웠을 때 수렴하면 둘 다 모두 수렴한다? 자, 그러면 AN에는 2의 n제곱, 얘는 4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는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시그마 씌우면 뭐가 되는 거니? 발산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봅시다. 3단원은 이걸로 마무리할게.